1시간 안에 이거를 한다는 건 솔직히 딴 데 보면 뭐 쉽지 않은데 일단 그냥 압축으로 보통 인제 unlawful이 봐봐요. murder라는 개념이 있으면 인제 아까 말했지만 actus reus하고 mens rea라고 있잖아. 내가 actus reus는 행동이야. mens rea는 정신이고 생각, 마음인 거지. 이 두 개가 인제 구성 요건에 맞춰져야만 murder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actus reus에 대해서도 막 깊이 보고 mens rea에서도 깊이 보고 그리고 여기 원래는 unlawful이 어느 정도의 unlawful이냐. 어? 뭐 그런 것까지 다 디벼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요건만 그냥 본다고 치면 시험 요건만 봤을 때 그것만 딱 알려드릴게. 근데 구성 요건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unlawful이 첫 번째 구성 요건이에요. 이제 법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 이건 너무 당연하지. 킬링이야, 킬링. 죽여야 돼. 누구를? another human being. 다른 사람을 unlawful kill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구성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죽어야 돼. 아무리 뭘 해도 죽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unlawful killing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intent가 뭐냐면 kill을 하거나 또는 intent to cause grievous는 이게 굉장한 뭐 great 개념이라고 보면 돼. body harm이에요. 내가 얘를 크게 다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의도했거나 또는 얘를 죽이려고 했거나 이 마음을 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텐트 킬은 하는데 실제로 얘가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고 하는지 뭐 실제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실제로 문제를 보면 죽이려고 했다. 인텐트를 좀 많이 얘기를 해줘. 그리고 왜냐면 결국에는 이 인텐트를 했냐 안 했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갖고 주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을 보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판단하라고 할 수는 없어. 주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인텐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또 인제 인텐트 킬인데 이게 다이렉트 인텐트가 있고 인다이렉트 인텐트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러면 인제 그 구성 요건도 있는데 그건 일단 여기까지만 봐. 그래서 이런 인텐트가 있으면 스페시픽 인텐트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내가 인텐트를 하는 거야. 렉클리스 개념이 아닌 거지. 어제 얘기했죠? 렉클리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위험을 내가 인지하고 있거나 또는 예측하는 걸 렉클리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위는 인텐트, 그 다음에 렉클리스,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는. 그래서 여기서는 스페시픽 인텐트를 갖고 있다. 이거 보기 전에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이거 먼저 설명할게. 자, 간단하게 여기서 봅시다. 자, 그래서 액트루시우스하고 맨스리아가 있다. 자, 액트루시우스는 발렌터리 해야 돼. 실질적으로 행위를 이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행위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저기서 죽어가. 그럼 죽어가는데 내가 굳이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나한테 살인죄를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오미션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의무가 없는 한 그냥 살인의 행위가 아니야. 살인의 어떤 액투스 리우스의 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제 오미션 라이빌리티는 실제로 부작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야? 내가 이제 어떤 듀티가 법적으로 듀티가 있는 애들 있지. 누구누구를 보호해야 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철도 직원이야.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쳐서 누워 있어. 내비뒀어. 그 사람은 의무 위반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이 이제 액투스 리우스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게 됐겠지. 그리고 스페셜 릴레이션십, 부모, 자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유치원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듀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한 놀보기로 한 거 이미 그러니까 내가 안 돌보면 모르겠는데 막상 사람이 다쳤어. 그럼 가서 도왔어. 그럼 이제 듀티가 발생해.
그러니까 아예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가서 글 보기 시작하면 합리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듀티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불을 질렀거나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내가 이걸 끌 의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는 의무가 있잖아.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어.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오미션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D는 디펜던트, 일반 디펜던트.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다 이제 뭐 P는 플랜티프라고 해서 원고, 디펜던트는 P고. 그래서 이제 플랜티프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CBL에서 많이 쓰고 여기서는 프로세큐션 이렇게 이제 검찰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프로세큐션이 이제 주로 이제 정부가 검사가 얘기를 하고 디펜던트랑 이제 서로 변호사랑 싸우는 거지 형사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시빌에서는 원고 플랜티프의 변호사랑 디펜던트의 변호사랑 서로 싸우는. 자, 그다음에 코제이션. 결과범에 이랬을 때 그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는데 말했지만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인죄가 없어요. 즉 살인이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말했잖아. 배터리 with actual body harm이라고 해서 실제로 다쳐야 되잖아. 다치지 않으면 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당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 범죄를 result crime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인을 얘기해 볼게. 근데 이제 이 코즈가 두 개가 있어. factual 코즈하고 legal 코즈가 있어. factual 코즈는 보통 어떤 거냐면 사실적으로 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증빙하냐면 버퍼 테스트. 저 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A랑 B랑 두 개의 관계가 있을 때 과연 이게 코지션 관계가 있냐 보면 버퍼 테스트를 첫 번째 해야 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칼로 찔렀어. 그러면 얘가 칼로 찔리지 않았으면 얘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럼 버퍼 테스트가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닌 게 내가 누구 친구를 불렀어. 야, 몇 시날 몇 시까지 만나자. 근데 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 그럼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걔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살인죄라고 묻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는 게 리갈 코제이션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갈 코제이션에서 주는 뭐냐? operating and substantial cause여야 된다는 거지. 즉, 그 원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통과를 하면 아, 얘네는 A가 B 관계로 가는데 코제이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과연 D는 뭐 살인의 이유가 있는가 이런 뭐 중간에 뭐가 막 이상한 원인들이 막 나와. 있어 얘. 왜? 얘는 이 행동은 operating and substantial한 그 코즈를 야기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라고 있어. 시험에 나오는 거. 그렇지. 딱 보면 그럼 이제 그 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찍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체인 오브 코디에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의료행위 이런 건데 가다가 누가 이제 교통사고를 팍 당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음주운전을 해갖고 치여서 얘가 이제 다쳤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근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냥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의사가 뭔가 약물을 잘못 넣어갖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과연 이 교통사고 내내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즉 중간에 끼어드는 이벤트가 있다고. 그런 걸 우리가 인터벤션 이벤트라고 해서 과연 그 여기 뭐냐 브레이크 오브 체인 오브 코제이션 그러니까 체인 오브 코제이션에 브레이킹이 있었냐 인터벤션이 있었냐 어떻게 그걸 끊어버릴 수 있는 그게 있었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 거의 못 끊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끊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인터벤션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보통 이게 과연 폴시업을 했냐 안 했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예측이 될 수 있느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건데, 의료행위 갖고는 의료행위 실수 과실 정도 같은 경우는 보통 끊을 수가 없어. 거의 중과실 정도 돼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걔가 해서 했는데 얘가 이제 수술을 마친데 잘 끝냈어. 그래서 제가 거의 나가. 근데 중간에 약물을 잘못 놔서 완전히 죽였어. 그럼 이제 그거는 교통사고 내내가 잘못이 아닌 거야. 그 정도로 강력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게 인터벤션이 들어와야만 그 코제이션을 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음. 자, 그래서 코제이션을 끊는데 이 끊을 수 있는 건 또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강도를 했어. 강도를 했는데 차를 막 움직여갖고 얘를 납치를 해서 키드내핑을 해서 같이 옆에 탔어.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빅팀, 보통 이제 빅팀이 이제 피해자거든요. 빅팀이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 차를 하는데. 저 이런 정도면, 와, 좀, 과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프로포셔네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로포셔네이트는 어떤 비율적인,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프로포셔네이트,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을 프로포셔네이트 리스판스인데, 그냥 단순히 납치했는데 차 밖으로 뛰어내버리면, 이거는 과한 행위라고 보는 거야. 그럼 그거는 체인을 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위가 나와. 이거는 이제 보통 뭐 네글리전스에서도 많이 나와. 이 인터벤션 코즈에서. 그러니까 팩추얼 코즈, 그다음에 리갈 코즈, 인터벤션 이런 거는 그 네글리전스랑 또 같이 연관이 돼요. 왜냐면 거기서도 내가 말했지만 듀티, 브리지, 코제이션, 데미지라고 있잖아. 그 코제이션에 똑같이 이런 게 나와. 근데 이건 결과범위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도피하면 이제 된다. 그리고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 액트 오브 갓, 뭐 갑자기 뭐가 나갔거나, 메디컬 트리트먼트 거의 잘 안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요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되게 잘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더라고. 봤는데, 너무 많다. 이게 뭐냐면, 에그쉘 닥턴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쳤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잠깐만 쳐도 엄청 피해를 입는 사람이야. 피를 한 번 흘리면 뭐 피가 멈춰지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싸우다가 딱 쳤는데 남들이 봤으면 피가 살짝 났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얘가 펄펄 쫓아쳐면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죽은 거야. 근데 에그실 닥터리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일단 네가 얘가 아주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일반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살인죄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의 반응이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비합리적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 그대로 죄를 적용한다. 그래서 에그쉘 닥턴이라고 그래서 얇은 두개골 법칙, 뭐 이게 take your victim as you find them. 그냥 취약성은 책임을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맨스리아 아까 말했지만 다이렉트 인텐션 야기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OBQ 인텐션인지 아니면 이제 뭐 인다이렉트 인텐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virtually certain 그리고 그 결과가 virtually certain한 걸 인정했는지가 이제 이게 말이 어렵잖아. 항상 얘야. 내가 이해를 하려면 책을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A라는 애를 죽이려고 해갖고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애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면 이 새끼 비행기 타면 내가 연료를 이상한 걸 넣어갖고 죽여야겠다 해서 연료를 이상한 걸 넣었어. 그래서 하늘에 떴단 말이야 비행기가. 그래서 이제 걔가 얘를 죽이려고 비행기를 떨어뜨리려고 죽일 거잖아. 그래서 그건 다이렉트 인텐션이야. 걔를 죽이려고. 근데 그 조종사라는 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종사는 어떻게 했어? 얘가 죽이려고 하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뭐야? 얘가 떨어지면 내가 연료를 넣어서 얘가 떨어지면 죽을 결과가 거의 확실하지. 그걸 버추얼리 설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추얼리 설튼. 가상적으로 봤을 땐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virtually certain이 내가 알아? 알잖아.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거.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내가 얘를 죽이려고 다이렉트 인텐션은 없었지만 인다이렉트 인텐션은 보통 있었다. 왜? virtually certain한 걸 죽는다는 게 virtually certain했고 그걸 내가 인지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중요한 단어는 뭐야? virtually certain. virtual certain이라는 certainty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subjective reckless. reckless는 아까 얘기했죠? 누가 때렸는데 실질적으로 인텐션을 하지만 그거가 거의 위험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거를 감수해서 한 거. 그러니까 위험을 주로 인식했느냐, 예견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보고 네글리전스는 여기서는 이제 뭐 토트에서는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머더에서 그로스 네글리전스 맨슬러터에서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그때 보면 될 거. 그다음에 코인사인 이게 이제 뭐 이건 읽어봐. 같이 당연히 네글리전스 그러니까 맨스리하고 액투스 리우스는 동시에 일어나야지. 동시에 일어나는데 뭐 같이 안 하는 일어났을 때는 이런 건 쭉 그냥 읽어보면 돼.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그렇게 막 잘 나오는 편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위주로 나오는. 그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는 그냥 맨스리아가 필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음주. 내가 어떤 애가 나는 음주하려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옆에 있는 놈이 몰래 야 이거 사이다야 하면서 마시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근데 내가 출발했는데 나 음주 마시려는 의도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고 인지도 못했는데 누가 먹였는데요. 그래도 얘는 스트릭트 라이빌티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음주운전. 이거 왜냐면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네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일단 먹어서 걸리면 너는 그냥 이런 걸 스트릭트 라이빌티로. 그래서 이 스트릭트 라이빌티는 여기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토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트릭트 라이빌티가 뭐 왜냐면 이제 그냥 결과만 나오면 벌을 주는 거잖아. 주로 뭐 프로덕트 라이빌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네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그냥 결과가 하자가 발생해서 누가 다치면 너는 배상해 줘야 돼. 이런 게 이제 스트릭트 라이빌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쭉 보면 되겠다. 자, 이제 어설트. 할 수 있을까? 자, 해볼게. 재밌네. 설명이 쏙쏙 들어가게 해주네. 지금 감각이 살아있어. 지금 감각. 저번 주에 졌잖아. 이 한 주 한 주 달라진다니까요. 한 주 한 주 까먹는 게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FAQ1을 바로 설명하기 무슨 공부를 해야 돼. FAQ2는 바로 설명할 수 있어. 자, 어설트 배터리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다른데 자, 어설트하고 배터리는 일단 먼저 어설트 정의부터 이게 이제 구성 요건이야. 엘리멘트라고 그래요. 자, 어설트를 보면 어프레인전 인식을 하는 거야. of immediate and unlawful personal force intentionally and recklessly.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어프레인전은 뭐야? 인지하는 거지. 이제 즉시. 그리고 unlawful은 여기서는 그냥 원하지 않은 거야,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냥 personal force가 있는 거지. 그 personal force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원하지 않는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면 상대방이 원고가 인지를 하면 그거는 이제 실프 그게 이제 액투스 리우스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심플 어설트. 그럼 뭐야? 내가 위협하는 거지 한마디. 야 이씨 이런 거. 사대기 때리는 것처럼 그럼 내가 겁을 먹었어. 프리엔전 했잖아. 그 즉시 맞을 것 같이 했잖아. 그래서 이거에 주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나중에 혼날 거야. 때릴 거야. 이거는 어설트가 아니야. 왜? 즉시성이 없잖아. 너 이거 안 하려잖아. 너 이거 안 할 거면 미래에 내가 때릴 거야.
지금 맞진 않겠네. 그럼 어설트 해당되잖아. 그래서 이미디어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intentionally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얘가 겁을 먹었을 거 이렇게 하면 겁을 먹을 거라는 그거가 intentionally야. 그다음에 recklessly 이렇게 하면은 얘가 겁을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리스크를 아는 거지. 그거를 이제 simple assault라고 해요. 이제 배터리는 뭐냐면 infliction이야. 일단 접촉이 있어야 돼. infliction 가야 하는 거야. of unlawful personal force 내가 원하지 않는 unlawful personal force가 infliction 닿는 거야. 그럼 컨택이 돼야겠죠? 이제 컨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intentionally and recklessly.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툭 쳤어. 그러면 이제 이게 배터리인 거예요. 그냥 툭 쳤는데 다치진 않았어. 그러면 이제 툭 쳤으면 배터리. 이제 이런 게 나중에 그 크리미널 프로시저 가면 이게 저게 돼요. 심플 서머리 오펜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매지스트레이트 코트에 가갖고 치안법원에 가서 심판만 아주 그냥 경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심플 어설트하고 배터리가 이제 다 나왔는데 이건데 인텐션이 레클리스리 하면은 어쨌거나 이제 심플 어설트하고 배터리가 다 둘 다 저거야 범죄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 말했지만 unlawful and dangerous manslaughter가 나오잖아. 이것도 unlawful이잖아 두 개도.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 unlawful하게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살짝 밀었어. 근데 죽었어. 그러면은 배터리라는 unlawful act를 했잖아. 그리고 그걸로 해서 죽음이 이뤘잖아. 그럼 이제 unlawful and dangerous manslaughter 이런 식으로 나가. 근데 그때 인텐션은 뭐야? 사람을 죽이려는 인텐션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살짝 밀면 얘가 받겠다라는 그런 걸 인지를 레클리스를 하거나 얘를 닿게 밀어야겠다는 인텐션이 있었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죽이려는 인텐션 하나도 필요 없어. unlawful dangerous manslaughter. 그래서 그런 걸 물어봐. 얘가 사람 죽였는데 얘는 사람 죽일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 그 대신 얘가 밀면 그냥 닿을 거라는 의도는 있었어.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니까? 뭐 머더야? 아니면 뭐 발런터리 맨슬러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아무튼 너무 나갔고 이제 요걸 이렇게 보면 돼. 자 이제 요걸 기본으로 이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범죄가 지금 이 법은 그 크리미널 뭐 법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거는 다 성문법에 있는 걸 위주로 배워. 케이스 로는 워낙마다 달라서 케이스 로로 얘네들이 시험 내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뭐 액트 있잖아. 뭐 리미테이션 액트, 크리미 뭐 액트 그런 법을 의회에서 제정한 걸 위주로 배워. 그러면 이제 뭐야? assaulting, occasioning, body, actual body 함이야. 이제 이 배터리도 어설트라고 거의 보거든요. 이게 심플 어설트, 어설트 뭐 배터리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똑같아. 앞에 있는 거랑. 그래서 보면 infliction of unlawful personal force intentionally reckless야. 근데 거기서 하나만 더 필요해. 뭐? actual body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때렸는데 상처가 안 났어. 그러면 배터리야 그냥. 근데 때렸는데 어디 긁혔어. 그러면 이제 actual body함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맨스리아가 되게 중요해. 맨스리아. 여기서 보면 자, 액츄얼 바디 함이야.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야, 어떤 애가 긁어갖고 롤프 퍼스널 풀스를 했어. 근데 야, 얘는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상처가 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 자, 그럼 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가?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했는데 얘는 상처를 낼 의도도 없었고 상처를 낼 거라 상처가 날 거라는 위험도 인지하지 못했어. 이렇게 나와. 실제로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상처를 낼 거라는 의도 또는 넥클리스는 필요 없어. 어떤 넥클리스만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인텐셔널리 요 배터리에 대한 인텐션과 넥클리스만 있으면 돼. 즉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닿을 거다. 혹은 이렇게 하면은 닿을지도 모르겠다. 정도의 의도만 있으면 되고 그런데 실제로 다쳤어.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야. 하나 더 넘어갈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액투스 리우스는 똑같아. 근데 얘는 그리비어스 바디 함이야. 심하게 다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뼈 나오거나 골절되거나 이러면 이제 요 범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자, 얘가 누구에서 때려서 다쳤는데 실제로 얘는 크게 다칠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크게 다칠 거라는 위험도 전혀 없었어. 근데 그럼 여기서 범죄는 무엇일까? 하면서 뭐 배터리, S47, 뭐 assaulting actual body야, 뭐 actual grievous body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야? 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있어서는 실제로 크게 다칠 의도나 크게 다칠 거라는 위험을 예상할 필요는 없어. 뭐만 예상하면 돼? 액츄얼 바디함에 대한 인텐션과 렉글리스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때렸어. 근데 얘를 심하게 때릴 의도는 없었어. 근데 그냥 하면은 얘 그래도 다치겠다. 라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이 범죄를 성립하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필요 없어. 그다음에 이제 와운딩은 뭐 심하게 다친 거야. 그다음에 이제 더 나쁘니까 결국에는 다쳤지만 액츄얼이냐 그리비어스냐 가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더 나쁜 놈이야 얘는. 왜 나쁘냐? 얘는 배터리나 어설트를 저질렀는데 실제로 많이 다쳤고 그리고 얘는 실제로 그리비어스 바디함을 의도했어. 세게 때려갖고 실제로 다치게. 그 의도를 한 게 이게 제일 나쁜 범죄. 이게 점점 나빠지는 거야 지금 범죄가.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 실제 그거거나 또는 저항, 그러니까 경찰이 잡았는데 내가 경찰한테 액츄얼 바디함에 대한 인텐션과 렉클리스만 있어도 이 범죄는 성립이 돼. 잡혔을 때 경찰이 잡았는데 저항을 했어. 근데 저항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휘두르면 얘는 그래도 맞겠다. 액츄얼 바디함. 그리비어스는 아니야. 액츄얼만 해도 맞겠다 정도만 해도 이 S18에 대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나오면 이건 공짜 문제야, 실제. 지금 머리 잘 안 돌아가서 그렇지만 이거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거 나오면 땡큐 해야 돼. 우프 하면서 빨리 빡 보고 찍어서. 왜냐면 얘는 딱 보면 다친 거는 딱 대부분 다 그리비어스 바디함이야. 그럼 이제 인텐션이 어땠냐고만 보면 돼. 쭉 내려가다가 얘는 실제로 크게 다칠 의도나 뭐 그건 없었어. 그리고 그런 것도 위험도 몰랐어. 크게 다치는 의도는 없었지만 근데 다칠 의도는 있었어. 그럼 S47 하면서 딱 넘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호모사이드. 10분의 1 나가긴. 안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빼고 나가니까. 자, 호모사이드에서 중요한 점은 근데 이제 말했지만 여기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점을 이제 뽑아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시험 문제는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읽어볼 필요 없어. 시험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자, 호모사이드 자체가 이제 살인, 사람이 죽은 걸 얘기해. 근데 이제 거기서 범죄가 뭐냐면 머더냐, 그 다음에 발런터리 맨서러터냐, 인발런터리 맨서러터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호모사이드 먼저 볼게. 호모사이드는 그냥 unlawful killing of another human being이야. 그냥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걸 얘기해. 이제 머더는 거기서 이제 맨스리아가 아까 말했지만 액트리스는 똑같은데 맨스리아가 달라. 왜? 죽이거나 아니면은 걔를 심하게 다칠 의도가 있었으면
거기서는 맨스리아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돼. 아까 다이렉트 인텐션 얘기했고 인다이렉트 인텐션 얘기했죠? 빨리 넘어갈게. 자, 맨스레터 이제 아까 설명한 거지만 자, 맨스레터는 발리터리하고 인발런터리 맨스레터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발리터리 맨스레터부터 볼게요. 얘는 좀 억울한 애야. 그러니까 저번 설명했듯이 액트리스 리우스하고 맨스리아는 머더랑 똑같아. 근데 파셜 디펜스 좀 불쌍하게 해서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애들을 발런터리 맨스러터라고요. 그럼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첫 번째 두 개가 있는데 diminished responsibility하고 loss of control이야. 자, diminished responsibility는 약간 정신적으로 멘탈이 안 좋은 애들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딱 보면 첫 번째 구성 요건이 있어요. of normality, of mental functioning. 정신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냥 정신이 이상하면 안 되고 실제로 메디컬 컨디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정신병으로부터 멘탈 펑션형이 이상했고 그리고 그 이상한 게 실제로 substantially 상당하게 D의 능력을 디펜던트의 능력을 손상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게 인정받은 멘탈 트리트먼트 컨디션에 대해서 이상해졌고 그 이상함으로 인해서 디펜던트의 그 행동이 뭐 죽였거나 뭘 했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하게 손상시킨 거야. 뭘 손상시키냐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게 만든 거야. 그 멘탈 컨디션 때문에. Understand the nature of this conduct. 컨덕트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야. 레셔널 저지먼트를 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셀프 컨트롤 할 수 없었다는 거. 엔드 오어야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이런 것들이 나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갑자기 뭐 얘는데 얘는 멘탈 컨디션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인해서 인표를 했다. 근데 인표한 표정이 없었고 그냥 그 정도만 있었는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하고 자기 판단 의식이 있었다. 그럼 이거 쓸 수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인표를 크게 했다. substantially.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문제에서는 정리를 해줘요. 어? 그걸 이제 읽으면서 쫙쫙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면 얘는 diminished responsibility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머더를 저질렀지만 diminished 줄어든 responsibility 때문에 voluntary manslaughter다라고 답을 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입증 정도가 달라요. 그 입증 정도는 보통 뭐냐면 검사가 이제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펜던트가 형사법에 의해서 그 잡혀 들어오면 이 증거에 대해서는 다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로 해갖고 그 증거를 입증해야 돼. 근데 그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는 거는 없어. 뭐가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는 게 증거라는 게 그냥 문제에서 나와. 이거 입증을 하려면 검사가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beyond reasonable doubt. 근데 이제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diminished responsibility 나 사실 정신 상태가 그지 같았어.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 내가 반박을 하려면 디펜스니까 이걸 입증하는 거는 balance of probability라고 해서 그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50% 이상이다 라는 정도만 입증하면 돼. 그게 balance of probability. 그래서 제일 높은 입증 단계가 제일 높은 게 beyond reasonable doubt이고 그 다음 교재에 있어. 또 한글 교재에. 그 다음 단계가 balance of probability. 원래 더 그 사이가 많은데 거의 두 개만 나와. 그리고 민사에서는 항상 balance of probability 정도로만 내가 입증 책임을 하면 돼. 완전하게 입증 책임 안 돼도 된다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 증거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 증거의 정도가 어떤 증거를 해갖고 야 이게 밸런스 오브 프로바빌리티냐 아니면 비욘드 리저너블 다웃이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거는 왜냐면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야 검사가 이렇게 했는데 검사는 항상 어떠한 입증 책임을 가지면 비욘드 리저너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diminished responsibility가 나왔어. 누가 입증해야 돼? 누가 이거에 대한 증명의 책임이 있어? 이건 디펜던트지. 디펜던트가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디펜스니까. 프로세큐션이 야, 너 범죄야 라고 했는데 야, 아니야. 나 사실 멘탈 안 좋았어. 그럼 내가 입증해야 되잖아. 디펜던트가. 근데 그 디펜던트가 입증되는 정도는 어디냐? 밸런스 오브 프로바빌리티. 읽어봐. 뭐 이제 그다음에 로스 오브 컨트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했죠. 머더 했어. 머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발런터리 맨슬러터라고 있었어. 자, 이 발런터리 맨슬러터가 되려면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할 방법이 뭐야? 디미니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로스 오브 컨트롤이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스 오브 컨트롤은 뭐냐면 D가 로스 오브 컨트롤 상태였어. 근데 그 로스 오브 컨트롤이 왜 일어났냐 봤더니 퀄리파잉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트리거를 인해서 그 트리거가 뭐겠어? 학대, 어? 아니면 뭐 바람핀 거. 근데 이제 바람핀 거는 혼자만으로는 퀄리파잉 트리거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는데 계속 그거 갖고 놀려. 다시 바람 폈.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약간 퀄리파잉 트리거 같아. 문제 보면서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은 그 퀄리파잉 트리거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야, D의 디펜던트의 성별이나 나이에 갖는 사람이 보통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참을성, 그리고 셀프 레스턴트,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제약, 얻는 D가 그런 상태였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넘어서 이제 그런 상태면 누구나 그 사이 가면 그럴 수 있겠다.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나이와 에이지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퀄리파잉 트리거는 피어 트리거가 있고 앵거 트리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 되고 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머더, 그다음에 그 한 단 밑에 단계의 발런터리 맨슬러터, 발런터리 맨슬러터는 뭐에 해당되냐? 첫 번째 디미니시 라이빌리티, 두 번째 로스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신, 그 바람 피는 거. 근데 이제 이 바람 피는 거 단독으로는 퀄리파잉 트리거가 된다고 하진 않아요. 바람 피는 거 플러스 뭔가 모욕을 준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결합이 됐으면 이건 이제 케이스 로우 때문에 그런 거야. 케이스에서 바람 펴서 상대방 죽였어요. 바람 핀 걸로만 하면 안 돼. 그리고 리벤지도 안 돼.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마음 식힌 다음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근데 어떤 애들은 학대를 하도 받아갖고 막 학대 받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학대 받은 다음에 즉시성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해. 학대 받은 다음에 바로 죽여야 된다는 건 없어. 그냥 학대 받고 있는데 너무 고민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나가서 고민해 계획을 세워. 일단 계획 세우면 끝나는 거야. 로스 오브 컨트롤은 아니잖아. 계획을 세워버리면. 그런 걸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발렌터리 맨스터러터를 배웠으면 두 번째는 인발렌터리 맨스터러터. 비자발적인 살인인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unlawful act manslaughter. 실제로 unlawful act manslaughte로 읽지 말고 그 뜻이 뭐야? 살인으로 그냥 살인. 살인의 여러 가지 종류, 머더도 살인이고 호모사이드도 살인이고 맨슬러터도 살인인데 법률 용어를 정합니다. 음. 아, 근데 이제 과실치사라고 보면 unlawful하고 뭐 negligence 뭐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일단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근데 이제 unlawful act는 unlawful act로 외우지 말고 unlawful act 하지 말고 unlawful and dangerous act manslaughter. 그 실질적으로 약간 위험해야 돼. 근데 위험한 수준은 크게 위험할 필요는 없어. 위험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unlawful. 그래서 말했지만 아까 어설트라고 했는데 절벽에서 이렇게 위협을 해갖고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주로 문제는 나오는 건 맨스리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난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의도도 하지 않았어. 그 상관없어. 그냥 unlawful act의 그거에 해당되는 맨스리아만 있으면 돼. 그래서 dangerous는 그냥 일반적인 dangerous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다음에 이제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gross negligence manslaughte는 아까 말했지만 negligence는 뭐죠? duty, breach, causation, 그다음에 결과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duty가 있고 breach가 있고 causation damage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스 체크를 하러 갔어. 내가 전문가잖아. 가스 체크. 그래서 가스 체크를 했는데 누가 봐도 냄새 나고 봤는데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보니까 가스가 좀 새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야 잠깐만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올게. 나갔다 와서 한 30분 있다 왔어.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불을 질러 누가 담배 뭐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얘는 그 전문가로서 체크하러 간 듀티가 있는데 되게 그루스하게 네글리전스 한 거잖아. 그런 거가 이제 문제. 그냥 일반 네글리전스가 아니야. 그로스야. 상식 밖으로. 근데 이제 그로스냐 일반 네글리전스냐 구분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잘 내는 것 같진 않아요. 프로폴티 오펜스야. 프로폴티 이제 지금까지 사람 죽이는 것만 단순히 얘기했잖아. 때리고 죽이고. 이제 훔치는 거. 훔치는 거는 이제 이 thief라고 해서 도둑놈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구성 요건이 appropriation이야. 가져가야 돼 일단. 남의 걸 가져가야 돼. appropriation.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가져가야 돼. 프로퍼티. 뭐 이게 전기 가져간 거 뭐 이렇게 빛 이런 건 안 돼. 어떠한 그 물체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프로퍼티를. 이해됐어요? operation of property인데 another property로 나는 이렇게 외웠어. belong to another 내 게 아니어야 돼. 내가 이게 남의 건 줄 알았어. 남의 저기 빼다 쓰는 거는 그건 절도가. 그거 아니래요. 내가 알기로는 가스 뭐 이렇게 형체가 아닌 거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건 좀 내가 기억이 잠깐 가버리네. 그 빛인가 뭔가 하여튼 뭐 내 기억에는 형체가 아닌 거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챗GPT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여기 있잖아요. 핸드폰이 딱 갖고 있는데 이거 내 거 아닌 줄 알았어. 김용태 부장님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몰래 가져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거네. 그냥 띠프가 아니야. 실제로 보면 왜 여기서 구성 요건에서 어디서 무너지는 거야? another property거든. another. 그래서 attempt 같은 경우는 뭐 법에서 실제로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벽을 깨갖고 얘를 죽여야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면제되지는 않아. attempt 같은 거, 미수범 같은 경우.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 건지 모르는데 가져갔잖아. 다 구성 요건은 맞지만 저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지. another property. 근데 dishonest.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뒤에서 한글판으로 좀 읽어보세요. dishonest는 이제 정직하지 못하게 내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지. 이 dishonest가 왜 중요하냐면 그 dishonest를 은근히 많이 까먹는 게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딱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가져갔어. 근데 이런 마음으로 가져간 거야. 아니 핸드폰 말자. 내가 아파트에 자전거 많잖아요. 그 아파트에 자전거를 많은데 그 아파트 자전거 보니까 하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10년 동안 본 거야. 10년 동안. 그래서 이거 뭐 주인이 없겠네. 그래서 가져갔어. 실제로 보면 appropriation another property잖아. 그리고 내가 가져가려는 인텐션까지 있어. 근데 뭐에 어긋나? dishonest에서. 왜? 이건 주인이 없다고 판단한 거야. 정직하게. 이런 것도 괜찮아. 아니면 이런 거야. 부장님 걔 갖고 있잖아. 아이패드.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IT 비밀을 가져왔어. 어떤 생각으로 가져왔냐? 아, 뭐 잠깐 쓰라고. 그럼 뭐 문제 없겠지. 나랑 아는 사람이니까. 상상을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니까 동의를 했을 거다. 이 상황에서는. 그 디스어니스트가 아닌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디스어니스트라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또 길 가다가 떨어졌어. 야, 이건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줄 것 같아. 그냥 내가 가져와. 그건 디스어니스트가 아니잖아. 그런 게 이제 디스어니스트에 대한 문제. 그래서 디스어니스트 뭘로 하면 디스어니스트 honestly appropriation of another property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deprive it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인텐션은 확실하게 인텐션을 가져. 여기서 이제 레클리스가 안 나와. 여기서는 이거 가져가면은 훔칠 수 있지 않을 이런 거 아니야. 분명한 인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살짝의 위험만 있으면은 그거의 범죄를 가져가지만 물건을 훔치거나 이럴 때는 확실한 내가 인텐션 아니거나 이게 아닌 이상 이거 가져가면 훔치는 거 아니겠지, 훔칠 위험도 있겠지,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히 훔쳐야 돼. 그 의도가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게 돼. 러버리는 뭐냐면 앞에 거랑 똑같아. appropriation dishonestly dishonest appropriation of another property with the intent to permanently deprive it with personal force야. 어떤 특정 포스를 가지고 띠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인데 그 무기 갖고 하는 강도인 거지. 근데 꼭 무기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막 때리려고 하는 거거나 어떤 퍼스널 포스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로버리가 되는 거야. 이 로버리는 중범죄야. 이게 생각보다 큰, 왜냐면 이게 때리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중범죄다. 자, 그 다음에 버글러리. 버글러리는 이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주택집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그 구성 요건이 엔트리야. 들어가야 돼. 근데 엔트리 오브 뭐 드웰링, 옛날에는 이제 드웰링이란 말이 있었는데 뭐 집 거주지. 근데 지금은 빌딩도 돼. 그러니까 다른 데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버글러리는. 근데 이제 행동은 내가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가거나 건물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구성 요건은 내가 말했지만 인텐트가 있잖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들어갈 때 뭘 훔치려는 마음, 띠프의 마음을 있어야 돼. 들어갔을 때 띠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때려서 다치게 하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뭐 물건을 파괴시키려고 하거나 그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하는 버글러리. 내가 집을 들어갔어. 이게 첫 번째 행동 요건이야. 그 다음에 행동 요건 생각은 뭐냐면 얘를 때려야지. 아니면 뭐를 훔쳐야지. 아니면 뭐를 파괴시켜야지.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어요. 구경하러 들어. 그건 안 돼. 변태 새끼가 들어가지고 구경하러 들어간다면. 구경하러 들어가는 거? 그런 건 없어. 그건 아니야. 거기에는 행동 요건이 없어. 그리고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 근데 아무튼 거기는 버그러리가 아니야.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actual body harm, thief, 그 다음에 criminal damage. 그리고 이제 실제로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이게 이제 S9-B인데 들어갔을 때 이건 노하고 레클리스예요.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인 거야.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그러니까 트랜스패스 했을 때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 인텐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인텐트는 당연히 훔치는 거, 파괴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때리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뭐냐면 들어갔는데 가서 마음이 생긴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야, 우리 아는 사람이, 야, 우리 너 건물 들어가 보자. 너가 일한다니까. 우리 이제 여기로 온 거야. 근데 이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야. 9시 이후에는 그냥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으려고 그냥 들어왔어. 10시에 들어갔잖아. 그럼 일단 트랜스패스죠. 그럼 내 허가된 시간이 아닌데 들어가면 트랜스패스야. 그럼 들어갔는데 술을 먹다가
아, 술이 모자라. 그럼 술 없나 뒤졌어. 그래서 술을 가져왔잖아? 그럼 이때는 버글을 해야 돼. 들어갈 때는 내가 훔치려는 마음은 없었어. 근데 들어가서 술이 모자라갖고 뒤진 다음에 훔쳤어. 그럼 이제 버글을 해. 혹은 들어가서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얼굴 보니까 짜증나. 그래서 때렸어. 이것도 버글을 해야 돼. 들어갈 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들어갔는데 크리미널 데미지를 하려고 해. 그건 아니야.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앞 거는 들어갈 때부터 크리미널 데미지라고 해서 뭘 뽀개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서 뭘 뽀겠어. 그거는 가서 뽀갠 거는 버글이야. 그냥 기냐 아니냐만 생각하면 돼. 이게 딴 거지? 이러면 안 돼. 나도 몰라. 다시 뽀개면 안 된다고. 아니 아, 뽀개면 마음만 가진 거. 뽀개거나 해도 그게 버글리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야. 어? 그러면 뭐야? 이러면 안 돼. 뭐, 나도 몰라. 뭐긴 하겠지. 뭐긴 하겠지. 왜 그래? 나도 몰라. 근데 이제 또 더 있어. 어그리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거까지. 어그리게이트는 뭐냐면 가중적인 거야. 그래서 더 심한 벌인 거야. 근데 어떤 건데 들어갈 때 무기를 갖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때리려고 하는데 무기를 갖고 때리려고 하거나 무기를 갖고 때리려는 시도를 하거나 이러면 가중처벌, 가중법을 이거는 이제 indictable offense라고 해서 무조건 크라운 법원에 가게 돼. 내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빨리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 명감. 사례 판례들 보면 재밌어. 재밌죠? 이거 어떻게 끝내지? 됐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크리미널 이거는 별로 없어. 프로시저가 훨씬 많아. 크리미널 프로시저. 형사소송법 뭐 이런 거겠네. 음, 절차법이 훨씬 더 음. 복잡한.